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아침을 상쾌하고 건강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큐레이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하셨다면 혹시 무엇을 드셨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식탁 위에 놓인 바나나 하나, 껍질 까서 우유랑 같이 후루룩 드시고 나오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건강 챙겨야지 하면서 찐 고구마나 토마토를 갈아서 공복에 드시진 않으셨는지요? 만약 그러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아침 내 몸에 보약이 아니라 독을 넣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은 황제처럼 먹어라,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만큼 아침 식사가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하고 건강을 지키는 첫 단추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무엇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음식들이 텅 빈 위장에 들어갔을 때는 위벽을 깎아내리고 혈관을 막히게 하며 심지어는 심장에 무리를 주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는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었는데 그게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아침 대용으로 가장 많이 먹는 바나나가 공복에 왜 위험한지, 그리고 바나나 외에도 절대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 배신자 같은 음식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침에 먹으면 죽어가는 위장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최고의 아침 식단과 바쁜 여러분을 위한 간편하고 건강한 식품 추천까지 장장 35분 동안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그냥 틀어만 놓으셔도 좋습니다. 출근 준비하시면서 혹은 아침 산책 다녀오셔서 제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 35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위장 건강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밥상이 확 바뀌게 되실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매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 식사의 진실을 찾아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바나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나나 참 좋죠.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드시기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도 좋고, 무엇보다 껍질만 까면 되니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바쁜 직장인, 학생들의 아침 식사일 순위가 바로 바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한 바나나가 공복에 들어가면 얼굴을 싹 바꿉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평소에는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미네랄입니다. 눈밑이 떨릴 때 마그네슘 드시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공복입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다량의 마그네슘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혈액 속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이 아주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한두 개를 빈속에 먹으면 혈액 내 마그네슘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이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 심장 혈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면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먹고 나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내 몸이 보내는 거부 신호였던 겁니다. 바나나는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시거나 다른 음식으로 위를 채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바나나만 피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음식들 중에 의외의 복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절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아니, 다이어트 할 때 아침에 고구마 먹으라고 하던데?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구마 자체는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빈속에는 아닙니다. 고구마에는 아교질과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아침 공복에는 가뜩이나 위산이 많이 고여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위산을 더 뿜어내게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거나 평소 위가 약한 분들이 아침에 고구마를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 끝이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아침 식탁의 붉은 보석,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몸에 좋은 건 전 국민이 다 알죠.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전립선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아침 빈속에는 잠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팩틴과 융해성 수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 성분들이 빈 위장의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젤리처럼 끈적끈적하고 단단한 덩어리로 변합니다. 이것을 위석, 즉 위장에 생기는 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덩어리가 위장을 막고 내부 압력을 높여서 소화불량, 복통,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식후에 드시거나 빵이나 달걀 같은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의외의 복병인 우유입니다. 어릴 때부터 키 크려면 아침에 우유 마셔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시니어 여러분께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70% 이상이 우유 속의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합니다. 이걸 유당불내증이라고 하죠. 빈속에 차가운 우유가 벌컥벌컥 들어가면 장이 놀라서 연동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고 영양분이 흡수되기도 전에 설사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또한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벽을 자극합니다. 우유가 정드시고 싶다면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거나 견과류나 빵과 함께 천천히 씹듯이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건 음식이 아니라 습관인데요. 바로 찬물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정신 차린다고 냉장고 문 열고 찬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시는 분들 계시죠? 그 순간 여러분의 위장은 기절합니다. 아침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막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체온도 떨어져 있고 신진대사도 느려져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얼음장 같은 찬물이 들어가면 자율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받고 위장 혈관이 수축해서 소화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아침 찬물은 독약, 따뜻한 물은 보약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도대체 아침에 뭘 먹으라는 거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하고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위장을 편안하게 감싸주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아침의 제왕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침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 최고의 보약은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치료제라고 생각하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약 500ml의 수분이 땀과 호흡으로 빠져나갑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죠.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두 잔 천천히 마시면 끈적한 혈액이 묽어지고 노폐물이 배출되며 잠자던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위산도 씻겨 내려가서 속 쓰림도 예방해줍니다. 아침 물 한 잔이 10년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장의 수호천사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장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 성분이 위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벽을 재생시켜줍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침 양배추가 산삼보다 좋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쪄서 드시거나 갈아서 즙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전날 밤에 미리 쪄두셨다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양배추 한 조각 드셔보세요. 속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완전식품 달걀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야 하루 종일 든든하고 혈당이 튀지 않습니다. 달걀 한두 개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죠.
무엇보다 조리법이 간단하잖아요. 삶아도 되고 프라이를 해도 되고 찜을 해도 되고요. 공복에 먹어도 위 점막에 자극을 주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줘서 점심 과식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 껍질째 먹는 감자입니다. 아까 고구마는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감자는 됩니다. 감자의 녹말 성분이 위 점막을 코팅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지만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해줘서 오전 내내 활력을 줍니다. 튀긴 감자튀김 말고 찌거나 삶은 감자를 드세요. 다섯 번째, 곡물의 왕 귀리 오트밀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아침 주식이죠.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위장 내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우유가 안 맞는 분들은 귀리를 물이나 두유에 불려 드시면 아주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양배추 찌고 감자 삶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재료 사다가 관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간편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마트나 인터넷에 가보면 제품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실패 없는 아침 식사용 식품 고르는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성분 꼼꼼히 따져보고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메모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추천 아이템은 양배추즙입니다. 아침마다 양배추 찌기 힘드시죠? 그럴 땐 즙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양배추즙 잘못 사면 비린내 나고 맛없어서 못 먹습니다. 고르실 때 팁을 드릴게요. 첫째, NCS 표기를 확인하세요.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 재배한 유기농 양배추인지, 그리고 즙을 짤 때 효소 발효 공법을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팔팔 끓인 즙은 영양소가 다 파괴되고 탄 맛이 납니다. 저온에서 착즙한 제품이 영양도 살아있고 맛도 깔끔합니다. 둘째, 비타민 U 함량이 표기된 제품을 고르세요. 위장 건강의 핵심 성분이니까요.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 혹은 산양유 단백질입니다. 아침에 밥 넘기기 힘든 분들, 마시는 게 최고죠. 하지만 설탕 덩어리인 미숫가루보다는 단백질 쉐이크가 낫습니다. 우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분리대두 단백이나 산양유 베이스로 된 제품을 고르세요. 산양유는 모유와 성분이 비슷해서 소화 흡수가 정말 잘 되고 속이 편안합니다. 여기에 곡물이나 견과류가 갈아져 들어간 제품이라면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죠. 세 번째는 오트밀 압착 귀리입니다. 요즘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고 해서 전날 밤에 귀리에 우유나 두유를 부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에 불어서 죽처럼 되는 게 유행입니다. 시중에 파는 달달한 시리얼 말고 첨가물 없는 100% 압착 귀리를 사세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숭늉처럼 구수하게 드실 수 있는 퀵 오트 제품도 많습니다. 네이버나 쿠팡에 퀵 오트밀 검색하시면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침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아침 공복은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단, 위산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 물 한 잔 드시고 나서 드세요. 유산균 고르실 때는 보장균수 확인하시고 신바이오틱스 유산균 먹이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유산균 한 포 먹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장 건강의 절반은 챙기는 겁니다. 혹시 이걸 어디서 사야 하나? 제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분 함량이 충분하고 후기가 검증된, 그리고 가격 거품 없는 실속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이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선물용이나 본인을 위해 꾸준히 드실 거라면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원료사가 확실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내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효과를 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아침에 커피 한 잔과 고구마로 때우셨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속이 너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명치가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셨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잘 낫지를 않았죠. 저와 상담 후에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둘째, 고구마와 커피를 끊고 찐 양배추와 삶은 달걀, 그리고 따뜻한 오트밀 죽을 드셨습니다. 셋째, 바쁠 때는 제가 추천해드린 저온 착즙 양배추즙을 챙겨 드셨고요. 딱 3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속쓰림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식도염 약을 끊게 되셨습니다. 얼굴색이 맑아지고 피로감도 훨씬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던 게 내 위장을 죽이고 있었구나 하시면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구마 공복에 먹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입으로 들어가는 첫 음식이 무엇이냐? 그 작은 선택이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고 10년 뒤에 내 몸을 만듭니다. 먹던 대로 먹지 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 위장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공복에 바나나, 고구마, 토마토, 우유, 찬물은 피해라. 둘째, 아침의 시작은 무조건 미지근한 물 한 잔이다. 셋째, 양배추, 달걀, 감자, 귀리 같은 위장에 편한 음식을 먹어라. 넷째, 바쁠 땐 저온 착즙 양배추즙이나 산양유 단백질, 오트밀을 활용해라. 어떠신가요? 오늘 당장 냉장고 열어보시고 내일 아침 메뉴를 바꿔보실 수 있으시겠죠? 바나나는 점심 드시고 간식으로 미루시고 내일 아침엔 따뜻한 물과 삶은 달걀로 시작해보세요. 속이 편안하면 하루가 편안하고 하루가 편안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듣고 나는 아침에 이걸 먹었더니 속이 편하더라. 혹은 이거 먹고 탈이 났었다는 나만의 경험담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건강을 고민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교훈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창에 앞서 말씀드린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용 식품 정보 링크도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저녁 식사와 수면, 건강에 대한 놀라운 비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살 안 찌고 꿀잠 자는 음식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딸랑딸랑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침마다 빈속에 커피 드시는 친구분들에게 카톡으로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건강해지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속 편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